상가 분양받은 분인데 원래 분양받을 때 보았던 그 설계도 조감도 이런 거 하고 실제 준공돼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틀리더라. 설계 도면상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분양에서 딱 가보니 예. 뭐가 달라졌다. 예, 예. 그런 사건을 최근에 좀 상담을 했는데 이게 워낙 비일비재하게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요 사진인데요. 와, 상가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의원님 이제 분양받은 게 요 상가인데, 그 앞에 지금 환풍구가 크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먼지 뽑아내는, 환기시키는. 환기시키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소가 있네. 자전거 보관소. 네. 완전 안 다니죠, 그럼 사람이. 그 의뢰인은 이게 자전거 보관소인 건 알았대요. 근데 이게 환풍구 표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 빗금친 뭐 이렇게 그 그려놓은 거를 그냥 뭐 그게 발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뭐 설명도 없고 물론. 그런데 막상 준공 다 끝나고 이제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먼지 난리죠. 먼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상가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분뿐 아니라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분양 제도, 집 지어지기 전에 건물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받아서 나중에 그 실제 가보니까 달라져 있더라. 말하고 다르더라. 이런 맞아요. 그 선분양 제도의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이게. 맞아요. 문제점. 자기 그 상가 앞으로 뭐 버스 정류장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고 네. 횡단보도도 저 반대편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혐오 시설은 많이 감추고요, 또. 표기를 좀 안 하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이상한 표시, 그렇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그래 놓고 나중에 있지 않았냐. 예, 요거지 않냐? 너 다 알았지 않냐? 이렇게 약간 눈가림식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 이 피해가 막심하겠네요. 그래서 분쟁이 참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다들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싶으면은 이걸 분양 계약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해제할 수 없냐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고 싶죠. 그렇죠. 이게 뭐 상가 가치도 막 생각했던 이게 이게 예를 들면 한풍구 같은 경우에 이게 없었으면은 뭐 제대로 돼서 임대도 놓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임대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돈 돌려받고 없었던 것으로 끝내고 싶거든요. 지금 또 상가 분양이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분양받았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가 잘못 분양받으면 상가집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해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그 중요한 부분, 중대한 부분의 어떤 하자, 그걸 만약에 이게 있었더라 그러면 아예 분양을 아예 안 받았을 그런 정도의 큰 부분의 어떤 계약 불이행 이런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환풍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실무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증명하기가. 네네. 그리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해제가 안 된다 그런 거는 손해배상 쪽으로. 그렇죠. 잘 몰랐으니까. 그렇죠. 돈이라도 들어 상가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제는 좀 쉽지 않지만, 그다음에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물론 이제 어차피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해제를 1차적으로 청구하고 돈 다 돌려줘. 계약 끝내겠다. 돈 다 돌려줘. 그다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도 해줘.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 또는 뭐 1차적 청구, 2차적 청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제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해제는 이제 쉽지 않지만 그다음에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경우는 손해배상이 좀 몇 프로 정도 받아들일 줄 수 있나요? 예, 그게 이제 그게 소송에서 이제 네.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일반 사건하고 틀려서 이거는 이제 감정을 해야 돼요 또 감정을. 그러니까 이걸 뭐 판사가 만약에 딱 봐서 환풍구 때문에 얼마 돌려줘라, 얼마 손해배상해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분야의 이제 어떤 감정 평가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손해배상을 많이 합니다. 없었을 때야 있을 때의 뭐 차이를 얼마 그렇죠. 그러더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소송으로서 좀 녹록치 않은 절차도 좀 복잡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너희들이 속였다, 난 몰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그거 아니냐 이상하게 애매하게 적어놓은 애매하게 그려놓은 이거였다. 이게 환풍구 표시였는데 다 알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반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배상 책임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얼마냐. 라는 그렇죠. 부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와, 그렇죠. 누가 봤을 땐 뭔 차이가 있냐 여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근데 누가 봤을 땐 진짜 현격하게 차이 나고 오죠. 차이가 있죠. 분명히 이제 어떤 상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네. 재판이 이제 쉽지가 않은 그런 재판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여기 이 계약서, 분양 계약서 일부분을 좀 들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신탁된 보통 사업들은 그렇죠. 신탁을 해서 하지 신탁하잖아요. 않습니까? 예. 예, 신탁을 이제 이 사건도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더구나 이제 소송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이 신탁 계약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신탁회사가 안 지도록 돼 있어요. 예, 읽어보니까. 네, 신탁회사가 안 지고 그냥 실제 시행사한테 책임 물어라. 그 다음에 건물 잘못 지은 부분은 시공사한테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 받는 사람도 도장을 찍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작 이제 그 신탁회사에 대한 책임은 묻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제 소송이 어려워지냐면 이 시행사들은 준공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돈 빼서 없어집니다. 이 회사 자체가 분양 사업을 위해서 그냥 기획된 회사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 배상받기가 어려워요. 판결이 어렵게 얼마 나왔어도 실제로 이제 그 분양회사 시행사의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다 털고 이제 나가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소송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그 어떤 채권, 신탁 채권 이런 부분을 감유해가지고 딱 잡아두고 뭔가 재판을 해야지 판결을 받든 아니면 조정을 하든 실질적인 어떤 배상 이런 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양 받을 때 물론 이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입지가 좋은지 수익성이 얼마나 날지 다 고민하시는데 이걸 이제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지금 이런 것처럼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걸 누가 컴플레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백화점 물건이 그나마 신뢰가 되는 것은 시장 물건보다는 문제가 생기면은 갖다 반품하고 컴플레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물건 같은 경우는 과연 뭐 이게 어디 가서 그렇죠. 또 여기 미웠네. 입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그건 내가 판 물건이냐부터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 선분양 그 상품들, 선분양 부동산들은 약간의 그런 시장 물건 비슷한 제대로 어떤 하자 보수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이게 팔고 나면은 사실상 끝인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더 분양 받는데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더 꼼꼼히. 더 꼼꼼히. 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제 신탁돼 있고 그다음에 시행사도 좀 믿기가 힘들고 부실하고 이래 보이는 상품들은 조금 더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또 이렇게 좋다고 하면 이게 혹 해가지고 내가 또 다음 계약 또 했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또 욕심에 다 계약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적인 위험 부분도 이게 내가 결정을 할 때 그 퍼센티지로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 수익률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분양받을 때는 꼼꼼히 좀 확인하고 네. 이 분양 받을 때도 약간 조언이 법률가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 물건이 수익률 자체가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시장 전문가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그게 이제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의뢰인한테 제가 또 그 높아심에서 또 당부드린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분양 잘못 받아서 그 화도 나고 막 억울하고 이래서 그렇죠. 소송으로 하잖아요. 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임시키는 변호사들. 그러니까 잘 될 거고 뭐 저같이 이제 지금처럼 뭐 소송해도 뭐 애매하고 실제 받아내기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과연 이게 소송할 실익 자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고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재판에서 이놈들 혼내줘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받아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 수임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아는 네. 후배가 좀 유명한 후배예요. 네. 개그맨이 그 덕은지구라고 고양시하고 마포 사이에 있는 덕은지구 막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지식사업소도 많이 생겼는데 네, 네. 누구한테 이렇게 혹했는지 10개를 분양받은 거예요. 네, 네. 지식사업소에 아파트형 공장을 네, 네, 네.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1층도 아니고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어진 거 보니까 이제 분양도 안 되고 사기 분양처럼 해가지고 변호사 써가지고 고소했거든요. 예, 예. 소송을 했거든요. 네, 네. 졌습니다. 아, 또 졌군요. 네, 계약금 그 한 4억 원어치를 다 날렸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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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아는 뭐 지인분은 재판에서 졌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에서 뭐 이기더라도 네. 재산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 기분만 좋은 건데 승소했다 이렇게 해서 기분 좋았다가 실제로 나중에 뭐 배상 같은 걸 못 받게 되면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재판을 했지? 왜 돈 들여가지고 패소하거나 아니면 실제 배상을 못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양심적인 전문가들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수임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2번 죽이는 거죠. 아, 희망 고문이 있네요. 그렇죠. 네. 분양 받으면서 사기 한번 당하고, 당하고. 또 변호사한테 사기 한번 당하고. 전문가한테 또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의뢰인한테 아까 맨 마지막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소송이 꼭 답은 아니다. 네. 소송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하는 결과가 도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